네, 오늘은 양준일 씨의 그 어록을 통해서 대중문화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양준일 씨의 이제 말에서 나온 거죠. 어디 가든 무슨 말을 하든 다시 한번 곱씹어 볼 수 있는, 다시 새겨야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양준일 씨라고 볼 수 있죠. 2월 14일 날, 네, 양준일의 매입이 너와 나의 암호화를 출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예약 판매를 했고요. 초판 뭐 6만 부 금세 다 나가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 날, 2월 29일 날 북 콘서트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팬들 또 독자분들과 같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19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양준희 씨가 자발적으로 먼저 팬들의 뜻을 받아서다라고 하면서 북 콘서트를 취소를 했죠. 사실 북 콘서트가 가지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는 상황, 양준일 씨도 안타까웠을 것이고요. 또 팬들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뒤로 하고 3월 2일 날 MBC 배철수 잼에 양준 씨가 게스트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말을 나눴거든요. 그 가운데에 곱씹어 볼 만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기가 사그라질지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장 서빙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빙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낮게 보거나 폄하하지 않는다는 그런 노동의식이라 될까요? 노동 가치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연예인 되고 인기를 얻게 되면 서빙 같은 거 안 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이 하루하루를 너무 즐기고 싶고 즐기고 싶어 있어요. 이게 저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언젠가는 끝난다.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게 끝날 수 있다. 영원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요. 사람들이 또 얘기하겠죠. 어떻게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저에게 연예기획사로 자꾸 들어가라고 해요. 왜? 그래야 롱런 한다고. 네. 그런데 양준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롱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팬들이 원하는 동안만 하고 싶지. 네, 그리고 팬들이 원해야만 제가 무대에 서지요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네. 팬들의 성원, 팬들이 원할 때만 무리하게 자기 무대 활동뿐만이 아니고 인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와 명성을 쫓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는 것 이것이 마치 장려되는 것은 대중문화계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인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언제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 한참 인기 있었을 때 유재석 씨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언제든지 내려갈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내려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10년 이상을 갔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무한도전이 끝나고 나서도 유재석 씨가 유느님으로 불리면서 장수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고 내려갈 줄 알지만 열심히 하겠다. 근데 양준 씨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빙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팬들이 원할 때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진정한 팬심의 바탕을 둔 문학의 아티스트로서의 면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롱런하고 장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유재석 씨가 그렇게 했듯이 양준일 씨도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마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 2000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배관시 당했는데 사실 양준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지고 그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그러면 그때는 저는 조용히 사는 것도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대한민국에서 끝까지 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네. 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2000년에 2001년에 V2 활동 이후에 일선에서 영어 공부를 잠시 하죠. 생계를 위해서. 그때 이제 아내가 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창고 정리, 청소, 서빙도 다 치는 대로 일을 한 거죠. 한국에서도 어떤 문화적 차이라든지 좀 사회적 편견 이런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겠죠. 가장으로서 어쨌든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마인드, 정신 이런 것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팬들이 소환을 하고 이렇게 주목을 해주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팬이 일단 제일 중요했고요. 네. 또 팬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90년대 가요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위계 질서가 굉장히 심했다. 선후배 관계가 있어서 인사를 해도 못 들으면 안 한 걸로 치고 그랬다. 들리도록 크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심지어 앞에 가서 이렇게까지 해도 좀 뭐 오버 액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위계 질서 문화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뭐 서열이라든지 위계 질서 혹은 라인에서 벗어나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게 되는 정말 그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적인 그런 문화였다는 거죠. 배철수 씨도 진행을 하면서 뭐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방송 연예계가 오히려 자유로워야 되는데 문화체제가 그러니까 나이 따지고 서열 따지고 실제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벗어나서 격의 없이 대하고 수평적으로 대하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양준 씨가 뒤늦게 재발견이 되고 또 이렇게 팬들로부터 성을 받고 있는 거겠죠. 정말 양준희 씨도 권위주의적이고 제 꼰대같이 위계를 부렸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시 소환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90대 활동 당시 친한 연예인 누구였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동료들과 친해지기가 힘들다. 학교, 고향 뭐 이런 친할 계기가 없어서 친해지기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먼저 떠난 신해철 씨가 많이 챙겨줬다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어떤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조언이었죠. 이것을 통해서 신해철 씨의 어떤 인간적인 풍모와 덕성 이런 것들을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예전에는 라인이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이런 뭐 학교 출신을 밀고 끌어주고 이러면서 활동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팬들과의 어떤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중간에 뭐 다른 개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소통 구조가 안 됐기 때문이고요. 사실 디지털 환경이 좋았던 것은 바로 팬들과 직접 소통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양준희 씨도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팬들과 직접 연결이 됐기 때문에 뭐 중간에 끼인 사람 없이 소통하니까 결국 이렇게 팬덤을 형성했던 것. 이런 직접 민주주의 소통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상호 인터랙션, 상호 소통성의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대중문화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가 국민과 정치, 뭐 청와대와 국민 이렇게 직접 소통하고 중간에서 방해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준일 씨가 제2에게를 새롭게 편곡을 해서 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제2하고는 다른 어떤 인생 성찰, 고독과 외로움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면모를 다시 편곡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양준일 씨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철수의 잼에서 여러 가지 보여준 그런 언행들이 다시 한번 대중문화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